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3일 찐쌤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이것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마음이 조금 많이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 걱정도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조금 색다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쩌면 다른 분들한테는 들을 수 없는 저처럼 정말 매일 시황을 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급하실 테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첫 번째 관세 전쟁이 있었을 당시하고 현재 2025년 하고 입체적인 비교, 증시에 관해서 입체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딥시크 충격도 있었잖아요. 이게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실제로 증시에 준 충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어찌됐던 변동성이 증가하는 증시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 이 핵심 점검 포인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래도 월요일이니까 마음이 바쁘지만 월요일이니까 위클리 스케줄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월초기도 하고 그리고 실적 시즌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비교적 많습니다. 경제지표에서는 무엇보다 금요일날 발표된 고용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한 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관세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FOMC도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고서가 사실 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용보고서는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지표 이벤트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늘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벤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이죠. 내일 새벽에 이제 우리가 되게 주목하고 있는 기업인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가 있고 수요일 아침에는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는 ARM이 있고요. 금요일 날은 아마존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빅테크의 캐펙스가 유지되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딥시크 때문에 충격을 받았던 하드웨어들이 최소한 중장기 상승 기조는 유지하는 수준까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알파벳, 아마존 이런 이 빅테크의 캐펙스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그래서 하드웨어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확실히 소프트웨어 쪽의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다 알죠. 이 소프트웨어의 대장은 어찌됐든 팔란티어라는 거.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내일 새벽에 소프트웨어의 좋은 반응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줄 만큼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이것도 굉장한 주목거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그 관세 이슈가 그렇게 대단한 게임 체인저라고 당초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원래부터 알려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늘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충격이지 않을까 그렇게 솔직히 좀 안일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제가 이제 월요일날 방송을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주말 사이에 준비를 하면서도 시장 자체에 대한 이야기에 좀 집중하려고 했지 관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어찌됐던 오늘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대만 시장, 일본 시장 모두 다 이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 강한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장이 보다 더 큰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왕 짚고 넘어가는 김에 뭐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제가 대신 20년 동안 매일 시황을 작성한 사람으로서 남들은 그냥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관세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2018년과 2025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이번에는 어떤 기준을 가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입니다. 2018년 증시는 보시면 2월 달부터
2월 달부터 이렇게 급격한 하락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상당 기간 한 5, 6월 달까지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2월 초에 있었던 하락은 이 관세와는 상관없고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러면서 나타난 증시 충격이었고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증시 충격은 마지막 여기 3월 21일, 22일경에 나타났던 두 번의, 여기 보이시나요? 자세히 다시 한번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틀간의 증시 충격이 실제로 관세에 의한 증시 충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관세로 인한 증시 충격이 이후에 증시는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하락이었다라고까지 판단할 수 있는 2018년의 흐름이었습니다. 2월 초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상승에 대한 종료가 나타나는 그런 의미 있는 변곡점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관세보다는 FOMC의 금리 인상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18년의 흐름들을 쭉 한번 보게 되면 의외로 2025년의 현재의 흐름과 내용상으로도 조금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 2월 초에 금리 인상이 있었죠. 그러면서 증시가 본격적으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증시는 지난 2024년 12월에 연준이 매파적 금리 인하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때부터 증시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실질적으로 조정을 받기 했던 원인 자체는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도주군 내에서도 특별히 부정적인 이슈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이제 메타로 바뀌었는데, 원래 2018년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름이 메타가 아니라 페이스북이었거든요. 근데 이 페이스북에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2018년 3월 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때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충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2025년에는 어떤 상황이 있나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겪었던 딥시크의 충격을 통해서 또 주도주의 하락 충격이 일정 정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즉 2018년이랑 2025년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공교롭게도 연준의 통화정책 때문에 본격적인 조정이 전개됐고, 중간 사이에 주도주에 관해서 안 좋은 이슈가 있었고, 이게 두 개가 다 똑같이 되게 유사한 형태로 싱크되어 있다라고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3월 21일, 3월 22일 이제 대중국 관세를 발표하면서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충격을 받았던 게 이제 2018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2018년의 상황을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황을 매일 쓰니까, 그죠? 시황을 매일 쓰니까 제가 간만에 2018년, 제가 또 오타인데 2028년이라고 썼는데 2018년 진시황을 꺼내 봤습니다. 그래서 3월달 3월 20일 그 내외의 흐름들, 제가 어떤 내용들을 작성을 했는지 이렇게 한번 쭉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관세 충격으로 증시가 하락을 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도주군에서는 특별한 추세 충격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작성을 했던 게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시가 이틀간 분명히 지수상으로 보면 큰 폭의 충격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 충격 속에서도 주도주군은 추세적인 변곡점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잠깐 가보면 2018년 3월에 이렇게 관세 부과를 통해서 증시가 충격을 보였지만, 결국은 이게 새로운 하락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마지막 하락의 모멘텀이었던, 마지막으로 나타난 하락이었던 그런 이슈가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결국 2018년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주도주군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마지막 하락으로 귀결이 되었고, 이 마지막 하락으로 귀결이 되는 과정에서 증시는 일시적인 충격만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8년의 주도주는 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그때 당시 2018년 미국 증시는 지금이랑 똑같은 주도주는 아닌데 비슷한 종목들입니다. 당시의 주도주의 테마는 바로 구독경제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클라우드가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지금의 엔비디아는 당시에도 주도주군이었고요. 넷플릭스가 가장 확실한 주도주이기도 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견조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관세 충격에서 왜 충격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제가 2018년 시황을 쓰면서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구독 경제를 이루는 현재의 주도주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에서 조금은 비껴나 있는 산업이다. 이들한테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관세로 인해서 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물가 압력이 높아져서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는 간접적인 영향밖에 없을 거다. 뭐 제가 그렇게 2018년에도 써놨거든요. 근데 그 의견은 2025년 지금도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2025년 현재 AI도 사실은 이 관세에서는 약간 비껴나 있는 산업으로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심스럽지만 증시 충격이 오늘 좀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증시 충격이 나타나는 게 새로운 하락의 시작이기보다는 어찌 보면 12월부터 전개됐던 조정 국면의 마지막 하락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뭐 요거는 진짜 하차는 저의 예상인 거고요. 우리는 실제로 예상하는 것보다는 대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서 봐야 될까라고 하면 2018년처럼 되느냐, 즉 증시는 안정조정 레벨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도주군이 추세 충격 없는 오늘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세 충격 없는, 변곡점 발생 없는 그 정도 수준의 충격만 보여주느냐, 이걸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2018년과 2025년을 이제 입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서 굉장히 유사한 흐름도 많고, 이 굉장히 유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시세점은 이 정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저는 요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오늘 밤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체크포인트, 즉 주도주군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이게 결국은 관세로 인해서 새로운 하락이 시작되는 거냐 아니면 마지막 하락이 되는 거냐, 이걸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시장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관세가 걱정이긴 하잖아요. 우리 항상 미래가 걱정이니까, 관세가 걱정이라서 금요일까지의 흐름과 단절되는 건 아닐까, 단절되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금요일까지의 흐름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그 전까지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었던 딥시크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 부분은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의 시장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미국 증시를 보면서 내린 제 결론은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안정조정이 유지되고 있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핵심은 이 안정조정 레벨은 유지하느냐, 그게 핵심적인 것 같고요. 결국 딥시크의 충격은 궁극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단기 이슈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금요일까지 미국 증시는 하드웨어는 아직 완전한 추세 복귀가 없는 단기 반등 흐름, 그리고 빅테크는 일부 상승 개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상승 개연성이 높지는 않지만 안정조정, 요 세 가지 꼭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에서는 아직 추세 복귀는 없는 단기 반등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 부분인데요.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 뭐 대부분 반도체, 특히 브로드컴, 뭐 마벨 테크놀로지,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아레스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 연속해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워낙 강렬했던 단기 셀 사인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대한 완벽한 복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은 원전, 뭐 전력기기 다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하드웨어들에 대한 해석은 비슷한 것 같아요.
즉 변곡점은 발생을 한 것 같지만, 그래서 단기로는 본격적인 추세 회복이 연속 반등이 있지만 없는 상황이지만 의외로 중장기적인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아리스타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단기에는 분명히 충격이 있었죠. 하지만 전체적인 중장기 상승 기조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화, 특별히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인 모습인 것 같고요.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하드웨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장기 상승 기조 자체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AI 투자라는 논리가 완벽하게 딥시크 때문에 훼손되는 상황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딥시크에 대해서도 아직은 지나친 경계감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이제 빅테크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개연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주 초강세 형태는 아니지만 보면 아마존도 그렇고 상승 추세 상황이죠. 알파벳은 고점 갱신이고 메타도 역시나 고점 갱신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들보다 견조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오늘 같은 경우 이 알파벳, 가장 고가가 확실하게 난 종목이니까 이 알파벳 같은 경우 그럼 이 추세에 대한 셀 사인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그 이상의 부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셀 사인이 나오지 않고요, 또 특히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같은 주식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근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실질적인 충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증시 전체로 보면 지금 오늘은 엄청 다 걱정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증시 상승 압력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까지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이 알파벳에 관해서는 기대라기보다는 조금 주목을 해보고 싶은 요인이 있는데요. 알파벳의 경우 사실 실적으로만 치면 빅테크 중에서 가장 취약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계속 발전하면 알파벳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 여기 검색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이 검색 비즈니스는 오히려 훼손될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보면은 좀 취약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알파벳이 맞습니다. 또 엄청나게 그 똥덩어리가 하나 있거든요. 알파벳에는 웨이모라고. 그죠? 이 웨이모라는 엄청난, 돈만 먹고 돈은 못 벌고 비전도 잘 안 보이고 뭐 이런 웨이모라는, 자율차 웨이모라는 똥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서 알파벳이 항상 실적 발표에서는 취약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아왔었는데요. 지난번에 그 CES 보고서들을 쭉 갔다 온 것들을 여러 개를 쭉 보다 보니까 알파벳의 이 웨이모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달라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시승한 다음에 시승 경험담까지 좀 봤었는데요. 자율주행 능력에서 오히려 이게 테슬라보다 더 나은 부분이 존재한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웨이모 쪽에서 더 이상 실적이 악화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뭔가의 개선 징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알파벳이 항상 보면 빅테크 중에서 빅테크들을 이끌고 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좀 따라가는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좀 이전과는 다르게 빅테크를 이끌고 가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뭐 기대라기보다는 한번 좀 기대죠.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테슬라 이번 분기 실적 말고 지난 분기 실적에서 볼 때 되게 의외였던 건, 실적 자체가 좋지는 않았지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업군에서 뭔가의 의미 있는 개선이 나타나자마자 테슬라의 주가가 기본적으로 이전과는 단절된 새로운 상승의 추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알파벳에서도 그런 만약에 실적상의 변화들이 있다면 한번 알파벳도 똑같이 테슬라처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뭐 예상 전망의 수준이라기보다는 심정적 기대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일전에 빅테크 중에서 이상하게 알파벳에 눈이 자꾸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뭐 당장은 시장이 기본적으로 하락되는 게 걱정이고, 그래서 뭐 그다음에 알파벳은 뭐 내일 아침이 아니라 모레 아침에 실적 발표가 되기 때문에 당장 눈에 안 들어오겠지만 까먹지 마시고,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알파벳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후에 주가 흐름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꼭지는 뭐냐면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안정 조정의 상황이다, 이 부분인데요. 사실 미국 시장 지금 오늘 뭐 이게 오늘 관세 그리고 나스닥 선물 하락, 이걸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하다 보면 뭐 금요일까지 흐름을 이야기할 게 없긴 하지만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금요일까지 실제로 미국 증시의 종목별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상승 반응이 훨씬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나스닥 지수를 보시더라도 딥시크 발생한 시점이 이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 이후에 기본적으로 안정 조정 레벨 자체가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금요일까지도 이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수로 보더라도 요 안정 조정 레벨의 저가 레벨, 이 레벨이 지켜지느냐 지켜지지 않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또 뭐 그래도 이제 지수의 흐름이지만 종목별 흐름에서 보더라도 앞서 이제 빅테크 너무나 견조했던 걸 확인을 했잖아요. 거기에 지난해 하반기에 시장을 이끌었던 팔란티어 그리고 테슬라의 흐름들도 좀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보시면 팔란티어부터 보겠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거 보시면 아직까지 저는 재상승 전환보다는 조정 국면에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의 1년의 상승이죠. 그리고 조정으로 전환된 것 같은데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면서 아직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조정의 형태가 횡보라는 거죠. 하락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서 계속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라 여기서 밀리더라도 횡보 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기본적으로 안정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또 내일 새벽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실적 발표 이후에 여기까지 주가가 움직여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또 이제 빠르게 조정 국면 벗어나고 랠리로 전환되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테슬라는 조금 레벨이 낮은데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랠리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의 조정 랠리는 어떤 형태인가요? 이런 형태잖아요. 선을 그어 본다고 한다면, 그죠? 그러니 안정 조정 형태입니다. 종목들이 안정 조정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 저는 이후에 상승 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51%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안정 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테슬라도 팔란티어도 기본적으로 상승 랠리를 재현시킬 가능성이 51%인 안정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증시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밤에 테슬라 같은 경우 그래요. 네, 이제 또 관세에 또 전면에 있을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어떤 충격을 받을지, 결국은 1레벨, 오늘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2레벨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강력한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관점에서 오늘 이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하나씩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금요일 시장을 돌아본 이유는 결국 그 지난주에 시장을 좌우했던 딥시크가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럼 결국 딥시크에 대한 흐름들만 쭉 놓고 보자고 하면 하드웨어가 충격을 받았지만 단기 추세에 대한 변곡점만 나타났지 중장기 추세는 유지되는 종목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빅테크나 주요 주도주들은 지금 이미 상승 형태를 일부에서는 취하고 있고, 최소한 이후에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정 조정 형태인 겁니다. 그렇다면 즉 딥시크라는 이슈는 결국은 단기 이슈였던 거고, 궁극적인 AI에 대한 AI 랠리 자체는 바뀌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시점에서 언제 본격 상승 전환할 것인지 요거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언제든지 상승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금요일 흐름까지 마무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오늘부터는 새롭게 이제 관세 이슈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 관세 이슈가 새로운 하락의 모멘텀이 되느냐 아니면 마지막 하락의 모멘텀이 되느냐, 이걸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밤 체크포인트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오늘 밤 체크포인트를 다 말씀을 드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세 이슈로 단기 변동성이 증가되는 건 일단은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내려야 되는 판단은 새로운 하락의 시작점이냐, 아니면 그동안 계속해서 조정이 있었는데 2018년 3월처럼 결국 이 조정의 마지막 하락이냐, 이걸 판단하는 게 결국 오늘의 핵심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그 판단의 기준은 다를 것 없다.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2018년에도 그랬듯이 주도주군이 추세적인 위험을 보이느냐, 추세적인 위험을 보이지 않느냐, 이것만 판단하면 될 거다. 추세적인 위험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마지막 하락으로 생각하면 될 거고, 의외로 정말 강한 하락이 나오면서 추세적인 위험, 변곡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새로운 하락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라고 우리는 머릿속에 넣고 오늘 시장 바라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망, 전략, 이 부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일 주식이 좀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풀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앞서도 이제 쭉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그냥 새로운 하락, 관세 이슈는 새로운 하락 이슈보다는 조정 구간 내에 2018년처럼 마지막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쭉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뭐 세상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단기 변동성 증가 상황이 있으면 주식이 아주 많다면 좀 감소시키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뭐 다행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딥시크 이슈 때문에 우리가 하드웨어를 좀 덜어내면서, 그죠? 그러면서 일정 수준 주식 비중이 지금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부터 전개되는 이 관세 이슈가 새로운 하락이 시작이 될지 아니면 조정의 마무리 하락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AI라는 이 주도주의 성격을 감안하면, 그리고 2018년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1%, 한 0.1%라도 새로운 하락의 모멘텀이기보다는 마지막 하락의 모멘텀일 이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 주가 하락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략 자체는 주식 비중을 건들지 않고 기존 전략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식 비중 60에서 70%, 포트폴리오도 미국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주식 비중 60에서 70% 기존 전략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전망 전략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말 사이에 썼던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관세 때문에 2018년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새로 얹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일부러 말도 빨리 하고 중간중간 생략하는 걸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말이 빠르고 좀 막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한 것 같고 제가 버벅대기도 많이 해서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 뭐 핵심은 관세로 인한 하락이 이제 진짜 새로운 하락이냐 아니면 마지막 하락이냐, 이걸 체크하는 게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일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포인트는 딴 거 다 필요 없다. 주도주군의 추세를 통해서 우리는 판단하면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할 겁니다. 저의 응원을 받아서 여러분들 오늘 현명한 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찐쌤 김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